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밭입니다. 학부모님, 혹시 아직도 우리 아이 글쓰기 실력을 유리한 문장이나 맞춤법 정도로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우리 애는 글은 좀 짧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문장력은 좋아요라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신 연구 보고서인 2022년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26년 초등 전 학년에 완성될 글쓰기 평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이제 글쓰기의 중심은 감성적인 문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입증으로 이동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그 변화의 실체와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할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과 정치 기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쓰기 영역에서 이유와 출처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글쓰기에서 예를 들어 단순하게 나는 사과가 좋다라고 감상을 쓰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초급 단계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 성취 기준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글의 구조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즉, 독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묻기 전에 그 글 안에서 그 근거가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6학년군으로 올라가면 성취 수준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어디서 이 정보를 가져왔는지 그 인용 출처를 밝히는 능력까지 요구받게 됩니다. 어떤 매체에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3, 4학년은 이유를, 5, 6학년은 타당한 근거와 출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단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결국 교과가 원하는 글쓰기는 이제 꾸며진 문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입증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아이는 아무리 글을 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평가 현장에서 최고 정치 기준과 보통 정치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 제시된 성취 수준 예시를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학부모님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상위 성취 수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문장으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채로운 표현은 미사여구나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라는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단조로운 문장만 반복하면 글의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문장의 완급을 조절, 즉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며 논리적 흐름에 맞는 연결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증 능력이 실제 평가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 설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 영역에서 최상위 성취 수준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글쓰기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취 기준을 요약하면 첫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적절한 근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 둘째, 인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힐 것. 셋째,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 등입니다. 반면 기초학력 수준에 머무는 아이들의 글쓰기 특징은 생각이나 느낌의 일부만을 파편화된 문장으로 겨우 표현하거나 근거를 들더라도 출처를 부분적으로만 밝히거나 모호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점수를 가르는 입증의 격차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글쓰기에서 어떤 성취 결과를 받느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의 논리성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표현의 다채로움의 결합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풍부하고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배치하느냐가 글의 뼈대라면 그것을 다채로운 문장으로 써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근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교과가 인정하는 최상위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뼈대만 있고 근육만 없으면 글이 빈약해 읽혀지지 않고 근육만 있고 뼈대가 없으면 글의 핵심이 분명하지 않아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역량의 강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종이 위에 펜으로만 글을 쓰는 세대가 아닙니다. 태블릿을 활용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며 글을 씁니다. 이에 따라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성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디지털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어휘력과 문해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글의 기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어휘를 모르면 내 논리를 입증할 문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휘의 정확한 실제 사용법을 모르고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이가 아무리 최신 디지털 도구를 써서 화려한 보고서를 만들어도 그 안에는 논리적 입증이 담길 수 없습니다. 문해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데이터를 근거로 가져오게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무너지듯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 바로 이 기초 체력으로서의 문해력을 모든 성취 기준의 핵심 전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육은 갑자기 입증과 논리를 강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능력은 더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선별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내는 능력이야말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의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글쓰기 평가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구현해 놓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평가원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릴 글쓰기 교육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저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2025년에는 3, 4학년,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됩니다. 즉, 지금 우리 아이가 쓰는 글의 기준이 이미 입증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가 제시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의 글에 이유가 있는지, 출처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것을 다채로운 문장으로 설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질 2부 영상에서는 이 국어과에서의 글쓰기 능력이 어떻게 수학의 서술형 문제, 과학의 보고서, 사회의 논술평가 등 전과목 성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전체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좌우하게 되는지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